그리고 청년 아까 그 부동산 하시는 분 있잖아요. 영어 교육하고 뭐 외국어 교육을 하는데 매출이 한 2억 정도 이상이 된대요. 이렇게 큰 데 갖고 단지 지점이 이제 2개가 더 있어가지고 오늘은 좀 그러고 내일 정도에 한번 같이 방문해가지고 그때 가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이번 주에 잡아야 될 게 지난주에 거래처 들어온 거 부동산 그냥 부가세 신고는 빵빵으로 해줬지만은 아무도 없게 하겠다고 그러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법인 등록하면 당연히 있어야 될 생계산서가 뭐가 있어? 법무사 수술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그 집은 왜 없어? 그냥 자기가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건 생계산서 없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 박여기사에 있는 부동산 뭐 임대업체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나? 부동산 업체가 많나? 하나씩은 다 하나씩 다 갖고 있나? 네, 이사시도 이제 그 부동산 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 이슈가 되는 게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해가지고 뭐 임대를 하고 매매를 하는 거에 대한 그 규제를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개인이 부동산 매매하는 게 아니고 법인이 매매하는 거. 부동산 매매를 법인이 할 때하고 개인이 할 때하고 차이가 뭐죠? 세율적인 측면에서 개인이 하면 양도소득세를 물리니까 규제 자체가 이제 정상적으로 뭐 2년 보유하고 하더라도 일반 세율을 물리니까 세율이 높잖아요. 법인이 하게 되면 실제 법인세니까 매매차익 2억 밑으로 하면 10% 정도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정년퇴직하신 분이 실제 이제 뭐 자금적 여유는 좀 있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강남 같은데 이제 법인을 하나 차려놓고 거기 이제 당구대 설치하고 이렇게 하고 친구들 모여가 노는 거야. 놀면서 그 비용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법인 비용으로 해버리는 거지. 개인이 있는 것 같으면 개인 비용이 될 건데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법인 부동산 업체 같으면 법인 부동산 매매 차익에 대해서 10% 세금만 물고 나머지는 자기 이제 일반적인 법인 비용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 뭐 관련된 법인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이제 부동산 관련된 그 업무를 하면서 제조업으로 또 하고 있는 게 실제 이제 화학약품 같은 걸 파는 그걸 이제 같이 접목할 거예요. 오늘 한번 봤으면 좋은 게 지난주에 이제 뭐 코로나 지금 우리 윤핵회사가 간접적으로 이제 자가격리가 되어 있지만 이제 막상 닥치고 보니까 실제 그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전화해대고 막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한번 집에 와서 집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옆에 있는 회계사들이 전화해가지고 계속 막 물어섰는데 되도록이면 좀 안 갔으면 좋을 것 같고 각자가 조금 이제 통제를 하고 이런 걸 좀 적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자가격리 조치되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주변에서 이제 너무 이렇게 야단스럽게 이렇게 환경이 조성되니까 그게 좀 주의했으면 좋을 것 같고 앞에 이제 출입문 막았는 것도 누가 막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상황이 있고 나서 저것도 이제 막은 것 같거든요. 윤핵회사가 가족 식사에 있는 거 가지고 터집을 잡더라고. 이 시기에 왜 가족 식사를 했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닌 걸 알면서도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전개돼 버리는 거예요. 막상 닥치게 되면. 저도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그게 보게 되면 신문기사에 보게 되면 평소에 안 보다가 신문기사에 보게 되면 직업상담사 가족이 걸렸다고 나오잖아요. 이윤핵회사 그 설명하는 가족은 자기 가족이 아니고 상담사가 2명인데 그 자기 집사람하고 남자 상담사하고 같이 갔었는데 남자 상담사에 집사람이 걸렸대. 정상이 없는 그거였고 이게 집사람 관련돼서 방송국에서도 사장이 전화하고 야단 났을 때 왜냐면 방송국 전체가 폐쇄돼 버리니까 지금 2주간 다 무조건 집에 다 있어야 되는데 뭐 정상이 없고 그 양성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2주 있다고. 왜 너 안 줘? 토요일날도 아침에 준다 그래가지고 기다렸는데 9시까지도 안 줘서 밤 9시 기다리다가 그리고 그냥 갔는데 제가 이제 톡을 보냈거든요. 되면 된다 안 되면 된다 얘기를 해주라 그랬더니 톡도 아침에 확인을 하고 답변 온 게 3시 반에 답변이 왔더라고요. 답변이 와서 그냥 이제 정리를 하는데 그것도 완전한 정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홈테스 아이디랑 비번을 알려달라 금요일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주지도 않고 이랬다가 제가 그래서 요집도 한번 방문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정확하게 안 해도 되니까 그쪽에서 신경 안 쓰더라도 우리가 땡겨가 할 수 있는 식으로 할 수 없어요? 그 아이디가 그 비번이 틀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땡겨 오지를 그러니까 못하는 이제 거예요. 정확한 그 네. 자리에서 컴퓨터가 정확한 네. 아이디 패스워드를 받아가지고 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부가세 신고하면서 뭐 신용카드라든지 못 지불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개 안 해주고 비용만 지불하면 되니까 네. 땡기는 거 부가세 신고할 때는 간단하게 땡길 것만 땡겨가지고 신고하고 네. 그쪽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안 줬는 부분은 이 신용카드 지불했으나 이제까지 어떻게 됐었지? 매입 맞아요. 매입 관련된 신용카드 사용했는 거 다 넣었었죠. 이제까지 그러면 그렇게 되면 신용카드 안 넣는다고 이야기하고 네. 우리가 이렇게 감당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생계연수만 집어넣어가지고 네. 그럼 거기가 오픈마켓 자료가 있어요. 전자상거래가 있다 보니까 그 그렇지. 오픈마켓 자료는 어쨌든 사장님이 저희 쪽에 포스를 해줘야 저희가 그걸 우리가 당길 수가 신고를 없나? 하죠. 그건 못 내가서 이건 사이트마다 들어가서 어. 본인이 아이디랑 비번을 해서 사이트마다 들어가서 그거 관리자 다 페이지 저걸 확인해야 다 되고 확인해가지고서 그거 화면 캡처해서 다 정리해서 우리한테 줘야 돼요. 엑셀로 정리하고. 그러니까 거기 직원도 있으니까 이번에 가서 이제 담당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혼자서 다 하려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뭐 직원한테 맡길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알아 혼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금요일날도 늦게까지 해갖고 준다 이러면서 보낸 게 거의 10시 다 돼서 준 거거든요. 제가 좀 얘기를 듣기만 했지만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성의가 그렇지. 예. 너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금요일에도 9시까지 그 계속 고민에만 기다리셨거든요. 저희 금요일 9시에 갔는데 신규 업체 하나 뭐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어제도 나오셔서 9시까지 계시고 근데 그 전부터 전화를 계속 드렸는데 계속 연락 안 되시다가 그러니까 그걸 그쪽에서 답장이 올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여기는 정말 악성인 게 신고 때마다 월천세, 지금 부가세,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마다 이래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더 기가 막힌 게 그분 했던 말 중에 하나 제가 들은 게 더 기가 막힌 게 저희는 원래 이래요. 이러는 게 너무 웃겨요. 원래 이러는 게 어딨어요. 그분 때문에 지금 안 하셔도 될 야근을 벌써 며칠을 주말도 낭비하시고 솔직히 괜히 아니 그러니까 죽음 상황 같으면 보내는 게 답장이 오면 뭐 다시 월요일 나와서 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답장을 주면은 내가 월요일날까지 뭐 다른 일을 볼던 할 텐데 왜 답장을 안 주냐 이렇게까지 했어요. 했는데도 답장이 없어요. 전화도 안 받고? 그 일단 상황 같으면 마인드 자체가 그 상황이면 내한테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자꾸 혼자서 소화하려고 그러지 말고 네. 내하고 이야기하는 게 있으니까 네네네. 내한테 전화를 해야지 왜 그렇게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자기가 오든 안 오든 월요일이 있으니까 이제 만약에 주말이 안 걸렸는 부가세 신고 같은 관계가 없지만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요금 같은 경우 주말이라도 오늘 있잖아. 그럼 주말도 같이 오프해버리면 되잖아. 그 오고 나면 월요일날 그 집에 양이 많은 건가? 아니 양이 그러니까. 정리해서 들어가는 거에서는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지켜보고 네. 그 상황 자체를 진짜 반드시 끊어내야 된다 그러면 끊어내겠는데 제가 그래서 상황은- 그래서 네. 이거 안 주면은 신용카드 매입세 공제 그렇지. 못 받습니다. 응, 라고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응. 그러니까는 된다 안 된다 톡을 월요일에 하자라는 톡을 주시라고 응. 이렇게 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내가 아침 아직까지 전화를 확인도 안 하셨. 거래처의 거래처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 감사라든지 영역이 이게 좀 크지면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 밖으로는 밖으로 쓴 그거니까 그걸 확대하든지 아니면 조금 내가 봐가지고는 개인 같은 경우 수수료가 낮은 데가 되게 많아요. 수수료 낮은데 이렇게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건지 안 그러면 매출 규모가 뭐 6억 7억 되는데도 그러면 이제 유당성에 그걸 법인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수수료를 올린다든지 본인이 생각해보고 6억인데 수수료한테 이야기를 하시고 근데 6억이지만은 일감이 적어가지고 그게 이제 매년 지나게 되면 사실 수수료를 조금씩 다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대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살펴보고 낮춰달라는 데는 나한테 요구가 들어오는데 많기 때문에 올리는 데는 대기 이제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가야지 그러면서도 이제 스톱이 돼 있는 상태고 근데 그거 자체를
금전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그거 3만 원, 4만 원 더 올려봐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성을 쏟는 것만큼 의미가 없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실제 우리의 먹거리는 거기서부터 출발이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안 그러면 이제 전번에 더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그러면 월결산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라든지 뭔가 다른 걸 해주고 수수료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냥 똑같은 상황을 계속 하면서 이제 수수료 올려달라고 그러는 거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것도 쉽지도 않고 그 아이디어를 자꾸 좀 따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금 이번에 그 정산 봐가지고 없애려고 하시는 거죠? 합병 폐업을 하고 영업권을 팔라고 그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이제 용역비를 따로 좀 청구를 할 거야. 그럼 이제 각자가 자기 전문 분야가 조금씩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가 되든 이제 뭐 컴퓨터와 관련된 건 저들이 하신다든지 뭐 사회주동조합이나 사회주기업 관련돼서는 차장님이 하신다든지 그리고 이제 일이 많아지게 되면 밑에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넘기면 되잖아. 결제만 주실 거는 한 2개 더 하나 더 있고요. 어디? 오늘 아침에 신랑 전화 왔어요. 부가세 신고 본인이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고. 오후에 입금을 해주신다는데 저희 오후에 입금하면 신고 못한다고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거기가 지금 매출이 있어? 매출 아직 수비를 끊는 데라서 없다고 하시는데 조정료가 14만 원이 안 들어왔고 부가세 신고 세수로 11만 원이잖아요. 들어오지 않죠. 그렇게 하고 그렇지 어려운 데 있으면 계속 이제 돌리지 말고 내한테 이야기해. 내한테 자꾸 어필을 해야지 내가 이제 꺼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걸 갖다 결정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내하고 이야기했을 때하고 담당자하고 이야기했을 때하고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본인들이 좀 이야기하기 힘들면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또 다른 데서는 보면 이게 금전적인 문제 이야기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뭐 이렇게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뭐 나중에 진행해 보면서 그게 편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어려운 문제 있으면 자기가 삭히지 말고 서로 이야기해가지고 해결하자고요. 예, 이상입니다. 다르게 뭐 없죠? 네. 김박사님 7월 23일자로 가게 팔았대요. 아 팔았대요? 네. 어. 그래서 새로 인정하고 미팅 일정을 잡아서 그래야 되겠다고 이두영 씨 전화 왔었거든요. 그래서 회의상 시간 맞춰서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번 주 중으로 그 시간이 너무 끌어지면 또 다른 데서 와서 하겠다고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 오늘은 좀 쉬고 내일 모레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내일은 이쪽에 간다든지 하고 29일. 내일 오후라도 좋고 제대로 빠른 시간 내에 잡아야 돼요.